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존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제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올해 4분기부터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까지 올립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행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얼마 전에 TSMC도 최대 20%까지 이 반도체 가격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다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똑같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성은 개선이 될 것이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또다시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그만큼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난리거든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정말 심각합니다. 심지어 국산차인 현대차, 기아차도 인기 차종은 뭐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수입차도 지금 인기 있는 차종들은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가 워낙에 부족하니까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CPU나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지금 재고가 너무 없다 보니까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뛰었습니다. 오히려 1, 2년 전에 나왔던 그래픽카드를 실컷 쓰고 중고로 팔아도 신제품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막말로 가격 인상 안 하면 바보죠. 파운드리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데 팹리스가 아닌 제조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모바일 AP나 CPU, GPU, 차량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기타 등등 팹리스 업체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면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제조해주는 것을 이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딱히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파운드리 세계 2위이긴 한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후발주자 업체입니다. 세계 2위가 후발업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지금처럼 세계 2위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말이 세계 2위지 사실 점유율로 보면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되고, 업계 1위인 TSMC는 약 55%나 됩니다. TSMC는 단순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기업인데다가 거의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설계 사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TSMC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설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팹리스 업체들이 수주를 줄 때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기술 수준은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TSMC에 비해서 항상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당장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점유율을 올리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가격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를 비롯해서 SMIC, 글로벌 파운드리,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올릴 이유가 없고, 이미 저가 정책으로 고객사를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려도 삼성전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7나노 이하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파운드리에서 이렇다 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버는 돈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제까지 파운드리에 퍼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파운드리도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게 TSMC와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면 누가 삼성전자에 오겠습니까? 물론 TSMC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에게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저가 정책을 펴서 고객사를 빨리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도 파격적으로 20%까지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기술력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은 기업이고 앞으로 초미세공정 반도체는 어차피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뭐 일시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와 있는데도 이 정도면 정말 자율주행이나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파운드리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진을 내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죠. TSMC가 최근에 이제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차세대 3나노 공정을 3, 4개월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뜩이나 같은 3나노라도 TSMC는 핀팻 공정이었고 삼성전자는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이었는데 기술력이 한 단계 떨어지는 핀팻 3나노부터 TSMC가 밀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게이트올 어라운드 3나노 공정으로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파운드리는 초미세공정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차세대 공정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를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파운드리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TSMC 벽이 너무 높으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운드리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리가 더 매력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박이 났을 때 내가 그만큼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에서 대박을 내고 TSMC를 따라잡을 때 정도 되면 이미 지금의 주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라가 있겠죠.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한 10년 전에 정말 가치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한 개당 막 1원, 10원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막 8천만 원 돌파하고 뉴스에서 막 여기저기 때리니까 대출을 받아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에 96,8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너도 나도 좋다면서 막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7만원대까지 주저앉으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올해 1월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이 삼성전자가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1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3분기에는 더 좋다고 하고 4분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은 36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조 이상의 엄청난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도 1월부터 지금까지 20% 넘게 정말 크게 조정을 받고 있죠. 아무리 선반영을 감안해도 조정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델타 변이 확산이나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환율 상승 이런 외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가치는 오히려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남들이 다 욕하고 주가가 빠질 때 분할로 줍줍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한 번에 대량 매수를 한다거나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저점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길게 보시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언제든지 6만원, 5만원, 4만원까지 밀릴 것 같지만 과연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뻔하게 흘러가줄까요?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4만원대까지 주저앉았을 때 아직도 저점 멀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말 분위기가 최악일 때 과감하게 들어간 분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받습니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4만원대에 주춤하신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격이 지금 7만원대까지 빠지니까 줍줍하기는커녕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욕하다가 나중에 9만원, 10만원까지 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또 매수를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주가가 빠지면 기업의 가치가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쭉쭉 오를 것만 같고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엄청나게 욕먹고 있죠? 한 2, 3년만 지나도 지금의 주가를 그리워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꾸준히 줍줍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 개소리냐, 삼성전자는 개잡주다, 가망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털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